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멘트로 끝나는 명사들의 마지막 편이고요. 멘트로 끝나는 명사들 8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명사를 소개하면서 또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을 또 표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unishment입니다. punishment는 동사 punish, 처벌하다, 응징하다 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뜻으로 admonish가 있는데요. 권고하다, 훈계하다. 또 훈계하는 거니까 또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혼내다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는 admonishment인데요. 훈계, 그 다음에 혼냄, 꾸짖음 뭐 이렇게 되겠죠. 비슷하게 이제 혼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chastise가 있는데요. 혼내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단어가 scold, 좀 기본적인 단어죠. 꾸짖고 혼내고 하는 혼내다, scold,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고요. 또 disciplin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사로는 훈련, 규율 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강이죠. 동사로는 이제 기강을 잡다. 또 기강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벌 주는 것도 들어가겠죠. 벌 주다. 그래서 disciplin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의 형용사가 이제 disciplined가 있는데요. 이건 기강이 잡힌, 규율이 잡힌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undisciplined 하면 기강이 잡히지 않은 규율이 잡히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용사가 disciplinary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규율상의 또 징계적인 징계를 하는 뭐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disciplinary가 쓰이는 표현을 보면 disciplinary action 또는 disciplinary measures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징계 처분입니다. 뭘 잘못했을 때 징계 처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disciplinary action 또는 disciplinary measures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혼내고 하는 거에 반대가 되는 이제 용서를 해주는 단어들을 좀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excuse가 있습니다. excuse는 명사로는 변명, 또 변명하다라는 동사도 되겠고요. 또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forgive 있겠죠. forgive의 명사는 forgivenes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다 하면은 pardon도 있는데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면해주는 사면도 되고요. 또 용서도 됩니다. pardon, 용서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칭찬, 혼내는 거 말고 칭찬은 praise가 있죠. praise는 명사로는 칭찬도 되고요. 동사로는 칭찬하다. 그 다음에 상을 주는 것은 award, 상금, 상을 주다. 근데 award가 있고 reward가 있는데 reward는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상금이 걸려있는 뭐 범인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준다 할 때 그때는 reward, 어떤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상 주는, 보수, 보상, 또 보상하다, 상 주다가 되겠고요.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상을 받았다 할 때는 이제 award가 되겠습니다. 상금, 상을 주다 하는 award, reward. 비슷한데 뜻이 좀 다르게 쓰이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requirement입니다. requirement는 동사 require, 요구하다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요구하다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ask가 있죠. ask가 뭐 물어보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 뜻도 있고 또 요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g 있는데 beg는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다, 또 구걸하는 거니까 뭐 구걸하듯이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beg에서 나온 명사가 beggar 해서 이제는 거지죠. 구걸하는 사람, beggar. 그 다음에 request도 있습니다. 요구, 요청, 부탁하다, 요청하다 하는 reques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하다 하면은 demand가 있죠. 명사로는 뭐 요구, 수요와 공급할 때 그 수요라는 명사로도 되고요. 동사로는 요구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demanding 해서 이거는 좀 요구하는 게 많은, 지나치게 요구하는, 힘든, 만족시키기 힘든 이런 뜻을 가집니다. demanding. 그래서 예를 들면 it's a demanding job 하면 그 일은 굉장히 빡센 일이다, 힘든 일이다 할 때 demand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는 her boss was very demanding 하면은 그녀의 상사는 대단히 요구가 많은 사람, 만족시키기 힘든 사람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manding을 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demanding 하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게 tall이 있습니다. tall이 키가 큰 이란 형용사인데 또 다른 뜻으로 좀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어려운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it's a tall task 하면은 그것은 달성하기 힘든 임무다 할 때 또 tall 이렇게 씁니다. 좀 특이하죠. 저도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처음에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뜻을 좀 굉장히 다르게 쓰는 단어가 또 fat이 있는데요. fat은 명사로는 이제 지방이죠. 또 형용사로는 살찐, 뭐 두툼한 뭐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희박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t's a fat chance 하면 두툼한 기회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마 그럴 리가 뭐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It's a fat chance. 굉장히 좀 특이하게 사용되는 그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sentment인데요. 동사는 resent, 분개하다, 화가 나다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이제 resentment 하니까 분함, 분개, 화남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영어에도 이제 화나고 이런 감정이 폭발하고 하는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angry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죠. 화가 난, angry. 명사는 anger가 되겠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angry, anger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변하는 단어는 또 hungry, hunger. 배가 고픈, 시장함 이런 형용사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이 분출하다 하는데 erupt가 있습니다. erupt는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이 분출하다 하는 동사인데 또 감정이 폭발하다 할 때도 erup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eruption 해서 분출, 폭발이 되겠고요. 화산 하면은 volcano입니다. 그래서 volcano, erupt 하고 같이 그냥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explode, 폭발하다. 뭐 폭발물이, 폭탄이 터지는 것도 explode가 되겠고요. 감정이 폭발하는 것도 explode가 되겠습니다. 명사는 explosion. 그 다음에 형용사는 explosive 해서 폭발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명사로는 폭발물, 폭탄이나 뭐 화약 같은 그런 폭발물들도 이제 명사로서 explosive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연기란 뜻으로 fume이 있는데요. fume은 연기도 되고 흥분도 됩니다. 동사로는 이제 내뿜다도 되고요. 우리도 그 화가 나면 막 뿜어낸다, 막 연기 뿜어낸다,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fume 하면은 이제 뭐 화나서 연기를 막 내뿜다 이렇게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몹시 화가 난, 격노, 격분하는, 몹시 화가 남 하는 fury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의 형용사는 furious 해서 몹시 화난 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의 동사는 앞에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 in을 붙여서 infuriate, 화나게 하다, 몹시 화나게 만들다 하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utburst도 생각나네요. out이 밖으로죠. burst가 한바탕 팡 터지는 겁니다. burst. 그래서 outburst 하면 밖으로 팡 터지는 거. erupt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eruption하고 거의 같은 폭발, 분출하는 outburst가 있고요. 또 rage가 있습니다. rage, 분노. 이거의 동사는 enrage, 격노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또 분노, 격노하면 wrath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뭐 신의 분노하는 wrath of God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wrath도 분노, 격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age, wrath 이것도 다 같이 이제 분노, 격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ntiment입니다. sentiment는 어떤 사람의 감정, 정서, 심리, 느낌 이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sentimental 해서 감정적인, 감상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sentimental하다, 센치하다 뭐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때 sentimental입니다. 감정적인, 감상적인. 감정, 뭐 느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feel 있죠. 느끼다. feel에 이제 ing를 붙여서 명사가 되면 feeling 해서 느낌, 감정, 뭐 정서 이렇게 되겠고요. 또 감정 이러면 emotion도 있습니다. emotion이 이제 형용사가 되면 emotional 해서 감정적인, 감성적인 이렇게 되겠죠. excite가 생각나네요.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명사는 excitement, 흥분, 또 즐거움도 되겠고요. 또 감정이 흔들리는 동요도 되겠습니다. 감정의 동요, 자극을 받은, 그래서 동요가 된 그런 명사죠. excitement. heart도 있습니다. heart는 심장이죠. 사람의 심장. 그리고 또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애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heart. 형용사는 hearty 해서 마음이 따뜻한, 진심 어린 이런 뜻도 있고, 또 음식을 뭐 퍼주고 할 때 푹 떠주고 아주 양을 많이 떠주는 hearty. 마음이 가면 음식을 이렇게 주고 할 때도 좀 많이 떠주고 하게 되니까 그런 hearty는 마음이 따뜻하고 또 양을 많이 주는, 양이 많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heartless 하면은 less 없는 거니까, 마음이 없는 거니까요. 무정한, 비정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mood 좀 관련이 있죠. 분위기, 기분, 뭐뭐 할 분위기 아니야, 뭐뭐 할 기분이 아니야 할 때, 그럴 때 mood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고 싶은 mood. 그리고 passion, 열정이 있고요. 이거의 형용사는 passionate, 열정적인, 정열적인. 또 조금은 다른데, 이제 sensible 이라는 단어가 이제 분별력이 있는 이라고 한번 소개를 했었죠. sense에서. 거기에서 나온 명사가 sensibility 하면은 이제 감각, 감수성 이런 뜻입니다. sentiment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내가 느끼는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는 이제 sensibility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번 단어는 torment입니다. torment는 고뇌, 고통 이란 명사고, 또 동사로는 고통을 주고 괴롭히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뇌나 고통이나 이런 역경, 불운, 여기에 관련된 또 단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가 adverse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대하는, 불리한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 이거의 명사가 adversity 해서 이거는 이제 역경, 불운, 힘든 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dversity가 이제 역경, 재난, 불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afflict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괴롭히다, 학대하다입니다. 이거의 명사가 affliction 해서 고통, 고뇌, 힘든 일들이죠. 그 다음에 agony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고통, 고뇌. 이거의 동사는 agonize 해서 몹시 괴로워하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그래서 agony, agonize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anguish도 있습니다. 고통, 고뇌. agony하고 좀 비슷하죠. agony, anguish. 또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hardship 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misery 이라는 단어도 생각나네요. 비참, 고통, 불행, misery. 여기 나온 형용사는 miserable 있죠. 그 다음에 misfortune이 있습니다. fortune의 반대가 되겠죠. 불운, 불행. fortune이 운이죠. 그의 반대말 misfortune 하니까 불운, 불행이 되겠고요. suffering 한번 소개했었죠. 고통, 괴로움. suffer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suffering, 고통, 괴로움이 있고요. fortunate, 운이 좋은의 반대는 unfortunate입니다. fortune, 명사의 반대는 misfortune이고요. fortunate, 운이 좋은 형용사의 반대는 불운한, 불행하는 unfortunat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isfortune, unfortunate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espair란 동사가 생각나는데요. 명사로는 절망이고요. 동사로는 절망하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 despair가 됩니다. 형용사는 desperate, desperate에서 절망적인, 필사적인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슬퍼하는 것은 이제 비통해하다. grieve라는 동사가 있고요. 이거의 명사는 grief, 비통, 슬픔 있습니다. grieve, grief 이런 패턴으로 변하는 단어들은 believe, 믿다가 있고요. believe, belief 이렇게 변하겠죠. 그 다음에 완화하다 하는 relieve, relief 이렇게 비슷하게 grieve, grief, believe, belief, relieve, relief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변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슬프는 이제 sad가 있죠. sad. 명사는 sadness, 슬픔, 비애. 그 다음에 동사가 되면 sadden,
슬프게 만들다, 슬프게 하다가 되겠고요. sadness보다 더 슬프는 sorrow, sadness보다 더 큰 슬픔이죠. sorrow. 이거의 형용사는 sorrowful, 아주 크게 슬픈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adversity의 형용사인 adverse 해서 불리한, 반대하는 이란 단어를 소개했었는데요. 그 verse는 이제 어근이 뭐 돌다 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verse란 어근을 가진 여러 단어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averse 해서 싫어하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동사가 avert, 싫어하니까 고개를 돌려버리는, 얼굴을 돌리다, 회피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converse, 대화를 하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인데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conversation, 대화죠. 그 다음에 conversational 하면 대화하는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요. diverse 이란 형용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종류가 많은.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diversity, 그래서 다양성, 종류가 많은 이란 명사가 있고요. inverse도 있습니다. inverse는 어떤 상대적인 관계에서 반대의, 그 다음에 이거의 동사는 invert, 반대로 하다, 뒤집다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명사는 inversion인데요. inverse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수학을 할 때 inverse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함수, 뭐 역수 이럴 때 inverse란 단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perverse도 있습니다. perverse는 생각이 좀 비뚤어진.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가 pervert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변태란 뜻입니다. pervert 하면 변태. 동사로 pervert 하면은 이제 왜곡하다, 생각을 좀 이상하게 하는, 왜곡하다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verse가 있는데요. reverse는 어떤 방향을 주로 생각할 때 방향이 반대인 하는 형용사, 또 명사로 반대, 또 뒤도 되겠고요. 앞뒤 할 때 그 뒤도 되겠고, 또 동사로는 뒤바꾸다 하는 그런 뜻을 씁니다. reverse.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가 reversible. 우리 옷 같은 거 앞뒤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reversible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또 반대의 뜻을 가진 형용사는 이 앞에 ir을 붙여서 irreversible, 반대로 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verse가 쓰이는 마지막 단어가 또 universe가 있습니다. 한 개로, uni가 하나잖아요. 한 개로 같이 도는, 그래서 우주, 전 세계, universe. 이거의 형용사는 universal 해서 보편적인 또는 우주의, university 하면 대학교죠. 이런 verse란 어근을 가진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verse란 어근을 가진 단어 두 개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ontroversy 해서 이거는 이제 말다툼입니다. 논쟁, 말다툼, controversy. 이거 형용사가 controversial 해서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는, 논란의, 문제의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 같은 걸 보면 테러 조직이 뭐 정부를 이렇게 뒤엎으려 하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subversive 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는, 파괴적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로는 subvert 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다. 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미드 같은 데 보면 테러 조직들이 막 어떻게 저쩌고 막 할 때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명사는 이제 subversion 해서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전복이란 명사가 있고요. 앞에 한번 diverse 해서 다양한 이란 단어를 소개했었는데요. 다양한 하면 또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vary, 동사가 다르다, 달라지다, 변화하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variety, 가지가지, 뭐 다양성, 우리 variety show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variety입니다. 동사는 vary에서 나왔고요. 명사가 variety, 형용사는 various 해서 diverse하고 좀 비슷하겠습니다. 다양한, various, 종류가 많은. 그 다음에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한 identical 이란 동일한, 종류가 똑같은 이란 형용사가 있는데, 우선 명사는 identity, 신분, 그 다음에 어떤 정체, 그 다음에 독자성 이런 뜻을 가진 identity라는 명사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identical 해서 이제 diverse나 various 하고 반대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identification 이란 명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분 증명입니다. 우리 ID 봅시다 할 때
그 ID가 됩니다. identification 해서 신분 증명, identity에서 나온 그런 명사가 되겠고요. 그다음 앞에 afflict라는 단어가 있었죠. 괴롭히다, 학대하다. afflict로 끝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afflict가 있고요. 여기 명사는 affliction 해서 고통이고, 그 다음에 conflict, 충돌이나 갈등을 conflict라 하고요. 동사로는 conflict, 강세의 위치가 바뀌죠. 충돌하다, 갈등이 되다 하는 confli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flict가 있습니다. 고통이나 피해를 주고, 고통이나 피해를 가하고 하는 그런 동사가 되죠. inflict. 그 다음에 이거의 명사는 infliction 하면은 고통을 주는 것, 형벌 이런 것들을 이제 infliction이라고 합니다. flict로 끝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afflict, conflict, inflict 이 3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reatment입니다. treatment는 동사 treat에서 나왔는데요. treat는 명사로서 쓸 때는 한턱 내는 거, 환대, 잘 대접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어떤 명사로 treat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동사로는 대해 주는 거, 대우하다, 대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치료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treatment가 되는데요. treatment는 이제 대우, 사람을 이렇게 대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취급, 또 치료, 이런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treat의 반대말은 이제 mistreat, 잘못 대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하다 하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관련된 단어들이 좀 쭉 나오는데요. attend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석하다란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또 돌보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ttendant 하면은 이제 종업원, 수행원, 돌보는 사람, 이런 걸 attendant라고 하고요. 형용사로는 뭐 참석한 이런 뜻도 있고요. attend가 참석하다, 돌보다 이런 크게 2가지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attendant가 이제 돌보는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종업원, 수행원도 되고, 또 참석한 이런 형용사도 되고, 그 뜻에 따라 그 용법에 사용하는 용처에 따라서 뜻이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명사는 이제 attendance가 되겠죠. 출석, 참석. 돌보고 이렇게 하면은 치료하고 돌보다 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들이 우선 의사가 있죠. doctor. 그 다음에 nurse, 간호사가 있습니다. nurse는 간호사란 말도 있고요. 동사로는 병을 돌보다 하는 뜻도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환자는 patient가 되겠습니다. patient는 형용사로서 참을성이 있는 이란 뜻도 있고요. 명사로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paramedic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응급구조사. 중간에 있는 med가 이제 의학에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paramedic 하면 응급구조사. 우리 119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paramedic이라고 합니다. 의사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몇 가지 종류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의사는 아니지만 chiropractor가 있는데요. 우리는 물리치료사라고 하는데 그 북미 쪽에 보면 이제 그 허리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백페인, 등의 고통인데 우리 허리 아픈 거를 다 백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지압 치료해 주는 사람들을 이제 chiropractor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ntist 하면은 치과 의사죠. 그 다음에 pediatrician 하면은 이거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앞에 있는 패드가 패도 하는 소아 어린 아이에 관련된 어근인데, 그래서 pediatrician 하면은 소아과 의사. 그 다음에 physician 하면은 보통 이제 의사나 또는 내과 의사를 physicia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신과 의사는 psychiatrist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psych가 정신에 관련된 어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 사이코야 뭐 이렇게 말하죠. 그 사이코 할 때 그 사이크가 정신에 관련된 그 접두사이기 때문에 이제 psychiatrist 하면은 정신과 의사가 되겠고요. surgeon 하면은 이제 주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를 surgeon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몇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클리닉 하면은 전문 분야의 병원이고요. 뭐 병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클리닉. 주로 어떤 전문 분야 치료를 하는 병원을 클리닉. 그다음에 양호실, 의무실을 이제 infirmary라고 하고요. hospital은 많이 잘 아시죠? 병원.
그다음에 병원에서 치료하고 하는 건 이제 treat도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c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cure는 명사로는 치료, 동사로는 치료하다. 그리고 생각나는 단어가 또 이제 elixir가 있습니다. elixir, 이제 만병통치약, 영약, 아주 좋은 단어죠. 사실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elixi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하다 하면은 또 관련된 게 이제 낫다, 치유가 되는 heal. 여기서 나온 단어가 healing이죠. 치유하는, heal, 치유하다, 낫다, 병이 나아지다 하는 그런 동사가 있고요. remedy, 이것은 이제 해결 방안이란 명사도 되고, 또 이제 치료하다, 바로잡다 하는 remed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혹시 앞에 paramedic 할 때 med가 의학에 관련된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medicine 하면 약이고요. medicate 하면 약으로 치료하다. 그다음에 medication 하면 약물 치료. 또 형용사도 있죠. medical. 여기는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많이 쓰는 단어니까 다 medicine, 여기서 med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멘트로 끝나는 단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vehement 해서 vehement는 격렬한, 열정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사는 vehemently가 되겠습니다. 열렬한, 열심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좀 기본적인 단어인 eager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명사는 eagerness, 열이, 열망 이런 거고요. 부사는 eagerly가 되겠죠. 그 다음에 enthusiastic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열렬한, 열광적인, 완전히 미쳐버린, 미치도록 그냥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enthusiastic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이거의 명사는 enthusiasm 해서 열광, 열정입니다. 또 광팬을 뜻할 때 enthusiast 하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쳐버린 그냥 광팬을 말할 때 enthusiast 이렇게 씁니다. fierce라는 단어도 있죠. 사나운, 격렬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극심한, 아주 열렬하게 하는 그런 fierce, 명사는 fierceness, 그 다음에 이거의 부사는 fiercely, 뜻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intense란 단어도 생각납니다. 격렬한, 열렬한, intense. 형용사는 intensive 하면 집중적인, 또 강도가 높은 intensive. 명사는 intensity 해서 강도, 집중, 강렬함 이런 명사가 되겠고요. 동사는 intensify 해서 심해지다, 강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nse에서 나온 단어들이, 파생어들이 이제 intensive, 그 다음에 intensity, intensify 이렇게 있습니다. keen이라는 단어도 생각나네요. keen은 날카로운 이란 뜻인데 sharp, 날카로운, 또 열심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keenly, 그 다음에 열정적인 하면 앞에서 passionate 소개를 했었죠. passionate 해서 열정적인. 그 다음에 vigo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활기, 활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형용사 vigorous 해서 활기가 넘치는, 활달한, 또 격렬한 이런 형용사가 있고요. invigorate 해서 기운나게 하다, 활기가 나게 하다 하는 그런 또 동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zeal, 열의,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명사에서 나온 형용사가 zealous 해서 열정적인, 열광적인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멘트로 끝나는 명사들은 이번 동영상은 끝이 나고요.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제 끝이 nis로 끝나는 명사들을 소개하겠는데요. 주로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때 쓰이는 전미사가 nis입니다. 그래서 nis로 끝나는 명사들을 다음 동영상부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